페트병 배출할 때 라벨은 떼시고 네. 그 구긴 다음에 부피 마개를 줄여서 마개 닫아서 닫고. 배출을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배달 용기는 그냥 음식물 찌꺼기만 씻어내면 국물 자국이 좀 배어 있어도 네. 재활용하는데 아무 문제 아 없거든요. 그래요. 닭뼈 정도를 파쇄를 못하는 기계라면 네. 그 기계가 문제가 아, 그래요? 계란 껍질도 일반 쓰레기잖아요. 맞아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계란은 굉장히 좋은 비료거든요. 계란 껍질 음수지. 네. 소각장 자체를 없앨 수는 없어요. 앞 단계에서 한 번만 걸러주면 소각 수요량을 절반 정도로 줄일 수가 있어요. 좋은 아이디어를 지금 서울시는 왜 안 하는 거예요? 소각장이 더 편하니까. 구매하는 순간 쓰레기는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 때부터 포장을 간소화하는 에코 디자인들이 계속 도입되지 않으면 소비자 노력만으로 줄이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장르만 연구소 시간인데 오늘은 저희가 우리가 다 외면하고 있지만 진짜 심각한 문제, 우리의 쓰레기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참 옛날에 그 별명 쓰레기인 애들이 참 많았는데. 자, 장르만 연구소는 쓰레기 연구 한번 해봅니다. 자원순환 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님과 함께하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자원순환 사회경제연구소. 제가 이름 긴 연구소를 잘 신뢰하지 않거든요. 예, 어떤 연구소일까요? 쓰레기 연구소죠. 쓰레기 연구소는 아니지. 그게 더 나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버리는 그 수많은 것들을 다시 자원으로 순환시키자 이런 의미인가요? 그런 이제 전문적인 것보다는 이제 네.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쓰레기를 버리면서 겪게 되는 궁금증 아하. 뭐 이런 것들 좀 알려주는. 아.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올바른 분리 배출 방법 예. 알려주는 것으로 시작을 했어요. 분리 배출 방법을. 네. 네. 이거 진짜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뭐요?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졸업할 때 고등학교 졸업할 때 반드시 배워야 될 것들이 있다. 노동계약서,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쓰는지를 왜 안 가르치는가 사회에서. 그다음에 이제 근데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계약서를 써야 될지 모르고 사회에 나가는 인간들이 너무 많고 기본적인 경제 투자 교육이 전혀 안 돼 있으니까 네. 아까 이동학 최고 기억하세요? LIG 넥스원 이러고 갔잖아요. 누가 추천해줬다고 하고 네. 말하고 갔잖아요. 그거 안 돼 있는 사람 너무 많고. 그러니까 계약서를 쓰는 작업이 전혀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진짜 교양이 기본적으로 너무 없어서 분리 배출이 엉망진창인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최부장 찐분노. 저는 이거 진짜 학교에서 다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거. 그래도 분리 수거라는 단어 안 쓰시고 지금 분리 배출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저는 매우 진심이기 때문에. 아니 보통 다 분리 수거라고 하거든요. 그쵸.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시는데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게 되세요. 그러니까 분리 배출. 네. 그렇죠. 수거는 지자체가니까. 우린 내보내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주체적으로, 정확한 분리 네, 배출을 배출을 해야지. 한다. 네. 우리가 분리 수거를 하면 안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쓰레기를 분리 배출을 하는 것은 왜 중요한 거죠? 두 가지 관점이죠. 예. 일단 우리나라는 이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매우 부족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재활용을 하지 않고 몽땅 소각이나 매립장으로 보낸다라고 하면 쓰레기 처리 시설 부족으로 인해서 쓰레기 대란이 날 수가 있는 예. 것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제 환경과 자원의 관점이죠. 그러니까 천연 자원이 부족해서 이제 자원 고갈 상황으로 가고 있으니까 계속 재활용을 통해서 재생 자원을 공급해줘야 자원 고갈의 압박을 좀 해소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온실가스 배출이나 오염 물질 배출의 측면에서도 천연 자원을 채굴 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폐기물을 재활용한 재생 자원이 훨씬 오염 부하가 낮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재활용을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시대적 과제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재활용은 잘 되긴 돼요. 그게 진짜 궁금한 대목이었어요. 네. 저는 심지어 그 페트병을 씻어서 버리라고 해가지고 그걸 씻고 있을 때 그렇게 현타가 올 수가 없거든요. 내가 버리는데 이걸 씻어서 라벨도 다 떼서, 띄어가지고 그렇죠. 병은 병대로 뚜껑은 뚜껑대로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배달 음식을 시켰을 때 그 스티로폼 용기는 어차피 씻어도 안 된다고 하니 쓰레기통에다 그냥 버리라고 하고 막 이게 다 제각각인데 그럼 이렇게 했으면 가서 일단 페트병은 마개는 닫아서 배출하는 거예요. 예. 아 그래요? 예, 마개를 뚜껑이 따로 있던데. 마개를 열어서 배출하면 마개는 부피가 작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별이 안 돼서 재활용이 안 돼요. 예. 아. 그러면 페트병에 마개를 닫아서 배출하면
재활용 업체에서 이렇게 파쇄를 해서 세척을 하거든요. 예. 근데 마개는 가벼워서 물에 떠요. 네. 페트 조각은 무거워서 가라앉아요. 아. 그래서 물에 뜨고 가라앉는 성질을 이용해서 페트 재활용 업체에서 마개도 따로 네. 페트 조각도 따로 각각 재활용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개까지 재활용하려면 마개는 닫아서 배출하는 게 더 올바른 닫아서 방법. 해요? 예, 예. 아. 그 페트 얘기한 김에 진짜 사소한 질문. 저는 페트병을 구겨서 분리 배출하거든요. 구기면 재활용할 때 안 좋아요? 꾸기는 게 상관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페트병 배출할 때 라벨은 떼시고 네. 마개를 열고 구긴 다음에 마개를 부피 줄여서 마개 닫아서 닫고. 배출을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예, 압축을 하면은 이제 잘하고 있었네. 부피가 줄어드니까 운반 비용이 줄어들죠. 네. 근데 그거 가져가면 재활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 되긴 하는 거예요? 뭐 종이, 플라스틱, 유리병, 금속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데 네. 일단은 생각하시는 것보다 우리나라의 재활용률은 높아요. 한 50% 정도 재활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의 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막 치를 때 재활용품을 한꺼번에 짓는 걸 보고 재활용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 선별장 가면 또 네. 다 선별을 하거든요. 아. 그래서 좀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보다는 실질적인 재활용률은 꽤 높습니다. 그래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거 선별해서 세척해서 그거 뭐 파쇄해서 하는 비용과 거기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이 더 크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냥 소각이나 매립하는 것보다는 적겠죠.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재활용도 분명히 환경 오염 물질이 배출되니까 뭐 재활용하면은 환경 오염이 전혀 안 된다 이건 아니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덜 된다. 소각이나 매립하는 것보다는 환경에 더 좋은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리 배출을 잘 하는 게 환경에도 또 우리 산업에도 도움이 좀 된다. 근데 그건 우리가 그래 뭐 다들 이제 수긍은 좀 하실 것 같기는 한데 우리나라는 사실 전 세계 어디랑 비교해도 굉장히 잘하는 나라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분리 배출률이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OECD 국가에 따지면 한 탑 10 안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보다 더 잘하는 데도 많아요? 유럽 같은 경우에 재활용률이 우리보다 조금 높은 국가들도 있긴 한데 뭐 재활용률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서 숫자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1위에서 10위까지 뭐 순위를 다투는 것은 네.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그러니까 세계 최고 그룹에 속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분리하는 그 뭐 전문 업체들이 열심히 잘 분리해 주는 거 말고 그러니까 버리는 사람이 이렇게 까탈스럽게 뚜껑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오렌지 껍질은 이렇게 버려야 되고 이렇게까지 하는 나라가 난 있나 싶어서 아마 미국 놈들은 이거 한꺼번에 다 분리해서 미국 놈들은 그냥 뭐 재활용이고 뭐고 닭대로 넣어가지고 봉다리로 아유 버리잖아요. 이게 걔네들은 진짜 할 얘기 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네. 조금 우리나라 왜곡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시민들에게 너무 복잡한 것을 요구를 해요. 네. 그거는 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해. 일본은 일반 쓰레기랑 음식물 쓰레기 합쳐서 네, 버리는 일본은 걸로.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을 하지 않는데 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도 따로 분리해서 재활용해야 된다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작년부터 프랑스가 전역에서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프랑스가 한국을 배우자. 아니 그러니까 뭐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리더 국가 되는 너무 거 리더야. 좋아요. 아니, 네. 좋은데 너무 저 우리 시민들한테 뭐 그걸 좀 잘못하면 막 엄청 욕하잖아요 주변에서. 이게 좀 잘못 알려진 것도 많아요. 그렇게까지 해야 될 너무 건가? 과한 거. 예를 네. 들어서 배달 용기 같은 거. 네,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배달 용기는 그냥 음식물 찌꺼기만 씻어내면 국물 자국이 좀 배어 있어도 네. 재활용하는데 아무 문제 아 없거든요. 그래요. 그냥 분리 배출하면 되는데 음식물 국물 자국 못 뺐다고 다 쓰레기로 네, 버려요. 네, 그러라고 그건 또 너무 그래서. 극단적이죠. 아. 알겠습니다. 닭뼈 음식 쓰레기 아니고 네. 게딱지 음식 쓰레기 닭뼈는 아니고. 음식 쓰레기가 아니지요. 아니고. 일반 쓰레기지요. 이제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아주 어지럽습니다. 복숭아 씨앗 네, 저는 일반 쓰레기입니다. 네. 좀 약간 닭뼈라든지 네. 개껍질 같은 경우에도 네. 음식물 쓰레기로 네. 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거는 어차피 퇴비로 만든다라고 했을 때 현재 공정상에서 아무 문제 없거든요. 아. 그 기준은 누가 정해요? 드디어 왜냐면 이제 자주 드디어 바뀌어가지고 1995년부터 2005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이 법적으로 시작되었는데 네. 그때 우리나라는 사료로 제일 많이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물이 가축이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했는데 실제로는 지금 가정에서 나오는 그 복잡한 음식물 쓰레기를 가축의 사료로 가는 건 좀 부적절하다라고 예. 생각을 해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가정에서 나오는 건 다 퇴비로 가요. 아. 퇴비. 그러니까 퇴비가 될 수 있냐 없냐의
관점에서 판단을 하는 게 제일 네. 깔끔하죠. 야, 먹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진짜로. 왜냐면 상한 음식들을 또 많이 맞아. 버리는데 그럼 네. 동물들이 아프잖아요. 그렇게는 사료는 진짜 안 될 거고. 가정에서 나오는 거는 가령 수세미 조각 같은 것도 들어가죠. 아, 그쵸. 그리고 다음에 비닐로 많이 버리니까 비닐 조각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돼. 가축의 사료로 가는 거는 저는 조금 문제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만약에 퇴비로 쓸 수 있다고 하면 뭐 닭뼈, 뭐 아까 뭐 복숭아 씨앗 네. 이런 것들도 다 그냥 자꾸 그거 생각하면 헷갈리니까 우리가 먹고 남은 쓰레기들은 다 그냥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게 좀 바꿔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공정에서 시설에 부하를 주지 않는다면 시설에 부하를 주지 이게 않는다. 뭔가 파쇄를 해야 되는데 아. 이제 파쇄기 기계 고장이라든지 근데 킹크랩 요새- 다리. 근데 뭐 요새 자동차도 찢어 발기는 세상인데 예. 그 소뼈 정도야. 막 소 허벅지뼈 이런 거 아. 이런 건 좀 안 되겠다. 그러니까 진짜 그 아주 큰 뼈 아니면 네. 닭뼈 정도를 파쇄를 못하는 기계라면 네. 그 기계가 문제예요. 아, 그래요. 난 그래서 계란 껍질도 일반 쓰레기잖아요. 맞아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계란은 굉장히 좋은 비료인데. 비료거든요. 네. 예, 계란 껍질 음수지. 네. 예. 일단 시킨 대로 했어요. 네. 아, 근데 너무 사람들을 좀 힘들게 헷갈려. 나갔으면 좋겠다. 예.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우리도 할게요. 하는데 너무 막 이건 아니고 저건 아니고 이렇게 되면 그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반발심 같은 거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는 좀 안 갔으면 좋겠다는 거고. 네. 이게 비닐에 종이라벨 제일 많이 헷갈려요. 아, 비닐하고 종이요? 요즘 그 쿠 땡땡 시키면 네. 비닐로 맞아, 오니까 맞아요. 배송장 붙잖아요. 종이라벨로. 배송장, 예. 그러니까 비닐에 종이라벨 떼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 사실 안 떼도 괜찮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배출되는 비닐은 대부분 태워서 에너지를 이용하는 시설로 보내거든요. 아 소각장으로 가는 거예요? 소각장은 아니지만 이제 에너지 회수 시설이라고. 네네네. 그러니까 뭐 종이도 잘 타니까 아. 비닐하고 같이 재활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택배 박스의 테이프는요? 떼야죠. 떼야 아. 돼. 그건 왜 그 종이하고 플라스틱이니까. 아. 종이 재활용하는데 방해해야 되니까 네. 이건 떼는 게 맞는 거고 네. 비닐은 태우니까 아. 종이 라벨은 문제가 없는 거고. 그럼 비닐에 뭐가 묻어 있는 건 크게 제철감 안 가지고 버려도 되겠네요. 그럼 뭐 떡볶이 국물 잔뜩 묻어 있는 건 안 되죠. 네, 그건 일반 쓰레기로 일반 가고. 쓰레기지만 뭐 과자 부스러기 좀 묻어 있고 이런 것까지 떡볶이도 좀 예. 봐줘요. 예. 아, 어차피 태운다면서요. 그도 운반하는 과정에서 악취 문제가 아, 발생하니까. 그럴 수 있겠다. 아니 그래도 많이 좀 저는 좀 이렇게 포용적이신데요, 소장님 왜? 그러니까. 원래 되게 엄격하게 하는데 그래도 이 정도라면 아, 그래요? 좀 해볼 아, 만하겠는데요. 요즘 할 만한 거예요. 저 이거 진짜 이거 자르고 있을 때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 근데 뭐 요 문제는 요 문제고. 그리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사람 많이 살고 있는 곳과 쓰레기를 처리하는 곳이 서로 다르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 서울에서 제일 아마 쓰레기 많이 나올 텐데 그 쓰레기가 서울에서 태워지거나 서울에서 어떻게 소화되진 않는 것 같고 요건 이제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서울에서 하루 한 8,000톤 정도의 쓰레기가 나옵니다. 서울에서만. 네네. 하루에요. 하루에 8,000톤이니까 1년으로 따지면 한 800만 톤 아, 약간 정도의 상상이 안 쓰레기가 되는 나오고요. 우리나라 전체 쓰레기 한 20% 정도가 서울에서 나오고 수도권으로 한정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쓰레기의 한 45%가 그럼 인구가 하긴 그 정도 수도권 하니까. 지역에서 발생하는데 예. 60%는 분리 배출해서 재활용을 해요. 그리고 30%는 지자체 공공 소각장에서 소각을 합니다. 아 태우면. 네. 예, 예. 10%가 이제 매립장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요 10%인 거죠. 그러니까 올해부터 수도권은 매립장에서 직매립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를 바로 매립하면 안 된다. 요게 이제 법으로 작동하거든요. 그럼 예. 어떻게 매립해요? 매립을 못 하는 거죠. 아예 안 된다.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를 바로 매립하면 안 되고 네. 이거를 태워서 소각제를 매립하거나 예. 아니면은 이것을 선별해서 타지 않는 쓰레기만 골라서 매립하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매립되는 쓰레기 양을 줄여야 된다. 지금 이 정책이 올해부터 시작이 되고 네. 이제 2030년부터는 전국 시행이 되거든요. 그럼 일단 당장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요 10% 네. 이게 한 55만 톤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55만 톤의 쓰레기를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되냐? 요게 현안이 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원래는 공공 소각장을 더 지어서 그러니까 지자체 소각장을 더 지어서 네. 네. 55만 톤의 종량제 봉투까지 다 소각을 해야 되는데 아 소각장을 못 지은 거죠.
이게 법이 2021년에 개정되었고 2025년부터 수도권에 적용한다. 이게 한 4년 6개월 정도 준비 기간을 줬는데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하루 한 900톤 정도를 매립하거든요. 네. 그러면 요 900톤을 소각할 수 있는 소각장을 지어야죠. 네. 그래서 그 마포 소각장 옆에 하루 1000톤짜리 소각장을 짓겠다. 아, 그래서 결사반대 아, 플랜카드 그게 이제 붙였잖아요. 예, 소각장. 주민들이 엄청 네. 반대하는 라고 거군요. 했는데 이제 네. 주민들의 이제 결사 반대 그리고 소송에서 또 졌어요 서울시가.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마포 소각장에 삽도 못 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매립은 못하지 공공 소각장 확충은 안 되었지. 남아 있는 방법은 그 민간에 떠넘기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민간 소각장. 이 있긴 있어요. 왜 그 사업장 공장에서 나오는 사업장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소각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 민간 소각업체. 네. 이 소각업체들이 있는데 원래는 사업장 폐기물만을 처리하도록 만든 시설인데 예. 요게 요새 여유 용량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까지 여기서 태우자. 아. 이렇게 해서 이제 민간 소각장으로 지금 종량제 봉투가 올해부터 급격하게 아. 위탁이 되고 있는 그 것이죠. 물량 소화는 되긴 돼요, 거기서. 일단 당장 소화는 되기는 되는데 네. 그러니까 민간에 이 종량제 봉투를 떠넘기는 것이 일단 몇 가지 쟁점들을 일으키는 것이죠. 첫 번째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민간 시장에 의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시장 변동에 따라서 네네네. 쓰레기 처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생활 쓰레기 처리 안정성이 구조적으로 많이 약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막 사업장 쓰레기 양이 많아져 가지고 민간 소각장에서 사업장 쓰레기 태우기도 힘들어요. 그러면 종량제 봉투 못 받는 거거든요. 네.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은 쓰레기 대란이죠. 네. 혹은 지금 거의 민간 소각장이 가동률이 100%가 넘어가요. 막 풀로 태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고장이라든지 화재 위험성도 더 커지는 것이죠. 또 갑자기 뭐 화재가 나버린다든지 이러면은 그러니까 굉장히 여유가 없는 빡빡한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자그마한 사고가 생겨도 이게 전체의 위기로 확산될 수도 있고요. 다음에 민간 시장에 의존하다 보면 아무래도 공공에서 처리하는 것보다 비싸요. 네. 그러니까 지자체의 청소 재정의 부담이 아. 증가하는 문제. 그러면 이걸 해결하려면 이제 종량제 봉투 가격을 더 올려야 되는 것으로 연결이 되겠죠. 그다음에 그 두 번째 문제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민간 시설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역으로 보내야 돼요. 네. 멀리는 수도권 밖으로 보내야 돼요. 그 충청 지역으로 보내거든요. 지금 서울의 쓰레기를 예, 예. 충청의 민간 업체로 보내는 거예요. 예, 예, 소각장. 아니 경기도 아니고 충청까지 가야 돼요? 경기도 내에 있는 시설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리고 경기도 쓰레기 처리하기도 바쁘겠지.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에 경기도, 인천, 서울 다 합해서 한 55만 톤 물량을 처리해야 되잖아요. 이게 수도권 안에서 있는 시설만은 부족하니까 아. 수도권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번에 한번 전수 그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만 네. 위탁되는 물량이 한 20%가 네. 충청권으로 가는 걸로 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청 지역에서 난리예요. 공주, 아, 서산. 그렇지. 우리 동네 쓰레기 온다면 좋은 사람이 아무도 없죠, 진짜. 그렇죠. 이게 지금 충청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년 동안 네. 이 분노가 누적됐거든요. 아, 우리가 왜 서울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느냐에 대한 분노예요? 일단은 이제 수도권에 발생하는 사업장 쓰레기를 수도권에 처리를 못하니까 아. 사업장 쓰레기를 소각하는 시설들이 계속 충청 지역에 새로 소각장이나 매립장을 지으려고 하니까 지난 10년 동안 이 민간 소각장 매립장 막으려고 지역 사회가 몸살을 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충청 지역이 수도권 지역의 쓰레기 식민지가 되어가고 있다. 이런 분노가 지금 10년 동안 쌓여 있는 상태에서 이제 하다 종량제 봉투까지 내려보내냐. 이 엎친 데 덮친 게 돼버리니까 지금 그리고 원래 이제 지방선거까지 겹쳐지면서 아, 그렇겠네. 지역에서 이 문제가 생각보다 매우 복잡하게 아, 예, 이게 또 예. 출마하는 사람들은 이거 반드시 또 이걸 뭐 본인의 막아야 선거를 되고. 위해서도 그렇죠. 막아야 될 거나 혹은 이용을 해야 되거나 뭐 그럴 거 아니에요. 뭐 현직에 계신 분들도 결사 막아야죠. 그렇죠. 아, 그럼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쓰레기는 이미 발생을 해. 이거 뭐 당장 이 절반으로 줄이고 3분의 1로 줄이고 이건 뭐 못할 거 아니에요. 발생 당장 하고 있는 거를. 그러면 이걸 지금 처리를 해야 될 곳이 지역 내에서 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수출하는 그러니까 다른 지역으로 좀 내보내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 받을 지역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지금 상태에서 직매립 금지를 원칙대로 계속 그 진행을 하려면
공공소각장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민간 시설을 위탁하는 것은 불가피하겠죠. 예. 근데 문제는 이게 그냥 임시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에 임시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이다라고 한다면은 좀 양해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고착화될 수도 있어요, 지금. 공공이 더 짓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일단은 지금은 민간에 잠시 맡기는 겁니다. 네. 그 사이에 우리가 공공소각장을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없을 텐데 네. 가만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공공소각장 앞으로 지을 수 있겠느냐? 수도권에 예. 못 줘요. 네, 지을 난리가 수가 없습니다. 났잖아요. 아니, 저희 회사 있는 데만도 플랜 쉽지 카드가 몇 않았습니다, 년이 우리. 걸려 있었는데 그렇기 주민들이 엄청 때문에 반대해서. 네.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이제 고착화돼 버리는 거 아니냐? 비용은 훨씬 더 많이 들겠죠, 그죠? 비용도 많이 들고 이제 쓰레기 처리의 안정성 자체가 흔들리게 떨어지고 되니까 지속 가능하지도 않을 그러니까 가능성도 굉장히 있고. 불안불안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쓰레기 대란의 구조적 리스크가 증가한다 이렇게 저는 아, 그리고 이 박사님 보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지금 그 직매립 금지에 대안의 가장 좋은 방법은 감량과 재활용인데, 그러니까 쓰레기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분리배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종량제 봉투를 모두 없앨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량과 재활용으로 이 문제를 해소하자라고 하는 것은 좀 당장 현실성이 떨어지는 네. 것이죠. 그러면 재활용, 분리배출 재활용과 소각 매립 사이에 요 틈새를 한번 공략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어떻게 생각을 하는 합니다. 그러니까 인프라의 문제죠. 그러니까 소각장을 바로 짓지 말고 소각장 앞에 선별 시설을 설치하자. 선별 시설?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도 다시 한번 뜯자. 그래서? 종량제 줄이자. 봉투 안에 들어가 있는 재활용품을 다시 한번 선별해내는 네. 거죠. 이게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그 아마 그러니까 폐비닐이 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폐비닐이 꽤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 폐비닐을 좀 종량제 봉투에서 이물질을 좀 잘 제거하고 털어내면서 선별해내면 이 폐비닐은 지금 열분해 시설에서 굉장히 수요가 많거든요. 열분해 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비닐을 분해시켜서 다시 기름으로 네. 전환시키는 것인데 요새 정유사들이 이 탄소 감축 때문에 그러니까 원유를 쓰기보다는 이런 열분해 기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그 원료 공급이 안 되는 거죠. 그만큼 폐비닐이 많이 예. 공급이 돼야 되는데 네. 이 폐비닐이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자체 쪽에서는 이 종량지 봉투 안에 들어가 있는 폐비닐을 태울 수가 없어서 곤란한 거고 네. 정유업계나 이쪽에서는 열분해해야 될 비닐을 못 구해서 곤란한 거고 그러면은 종량제 봉투 안에 들어가 있는 비닐을 골라내어서 열분해 시설로 전달을 하게 되면 양쪽의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소각장 자체를 없앨 수는 없어요. 하지만 종량제 봉투를 바로 소각하는 대신에 앞 단계에서 한 번만 걸러주면 소각 수요량을 절반 정도로 줄일 수가 있어. 그러면 지금 가동하고 있는 소각장만으로 그 버텨볼 수 있군요. 버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지어져서 가동 중인 소각 시설이 효율이 한 80%밖에 안 돼요. 이게 설계 기준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발열량이 안 맞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네. 쓰레기가 타면서 나오는 에너지가 지금은 너무 많아요. 안에 플라스틱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이게 너무 뜨겁기 때문에 지금 이 소각장이 자기 설계 용량만큼 못 태워요. 그러면 앞에 전처리를 통해서 비닐을 골라내주면 설계 조건하고 맞아지죠. 그러면 지금 있는 소각장에서 20%를 더 태울 수가 있게 되죠. 그래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그 신규 소각장을 새롭게 더 지어야 되는 수요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다. 그 좋은 아이디어를 지금 서울시는 왜 안 하는 거예요? 소각장이 더 편하니까. 소각장이 더 편하니까? 그냥 지자체 소각- 입장에서는 소각장 짓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고 안전한 선택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철이라고 하는 것이 대안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 확고하게 확립된 모델은 아니거든요. 네. 지금 약간 그 불확실성 리스크들이 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 해본 거라? 예. 아니 안 해본 건 아니지만 기존에 여러 실패 사례들도 있고 예, 하기 예, 때문에 예, 예. 지자체 담당자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오라도 있으면
도입하기가 좀 도입하기가. 꺼려진다는 거죠. 그쵸. 책임을 내가 져야 되니까. 그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 리스크를 감수하고 추진을 한다고 해서 뭔가 인센티브가 더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그래도 시장 정도는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서울시장이 결국에 마포에 소각장 짓는 걸 실패했잖아요. 그러면 전처리 시설을 한번 한 군데만 해보자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건 제가 직접 확인한 얘기는 아니고 좀 전해 들은 이야기이긴 한데 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전처리에 대한 이야기 자체를 못 하도록 막았어요. 왜요? 왜요? 소각장 지어야 되니까. 뭐 짓는 소각장을 게 이렇게 힘든데 지금 몇 소각장 년을 대안으로 전처리를 짓자라고 얘기를 하면 소각장 추진에 동력이 떨어진다. 근데 결국은 지금 소각장 동력이 떨어졌잖아요. 아마 2월 12일 날 이번 주 목요일 날 그 행정소송 2심 판결이 나요. 만약에 2심 판결에서도 서울시가 패소를 하게 되면 네. 마포 지역의 소각장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 상황에서도 계속 소각장만이 유일한 정답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리스크가 있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좀 다른 플랜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각장 몰빵 정책이 리스크를 더 키운다라고 생각해요. 소각장만이 정답이다라고 해서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지금 직매립 금지의 대안으로 소각장에 올인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민 반대 때문에 추진이 안 돼 버리면 대안이 없잖아요. 소장님 계속 댓글에 올라오는 질문이라 드리면 그냥 각 구에서 지어가지고 작게 해서 자기 구에서 나오고 쓰레기 자기가 소각장을? 소화한다. 이거는 그러니까 불가능해요. nimby 못하게. 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해찬 전 총리님이 예전에 서울시 정무부시장 하실 때 네. 191 소각장 정책을 추진하셨죠. 이게 가능은 해요. 불가능하죠 서울시에서는. 아니 물리적으로야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서울시 안에 25개 소각장을 어떻게 지어요? 계속 하얀 연기를 피우면서. 그러니까 그 각 구마다 그 소각장 민원을 해결하기도 쉽지를 않고 또 규모의 경제성이라는 것 때문에 비용도 훨씬 더 많이 그렇긴 하죠. 들어가고요. 예. 그 나중엔 동마다 또 하자고 하겠지 뭐. 왜 우리 아니 동네만 근데 이거 아까 있냐. 그런 댓글도 있었어요. 그냥 아파트 단지 옆에 각자 자기 소각장을 지어서 태우라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소각장이 작으면 작을수록 오염 물질은 더 많이 나와요. 아. 그렇죠. 예. 예. 그렇겠죠. 효율도 떨어지고. 예. 그래서 조금 그 서울시라고 하는 전체 공간으로 봤으면 좀 크게 짓는 게 오염 물질 배출량 관리도 총량은 네네네. 오히려 줄어들어요. 네. 뭐 그건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여튼 어떤 주민들도 우리 마을, 우리 동네 근처에 소각장 들어오는 걸 다 결사 반대한다. 쓰레기는 버리지만. 그렇죠. 네.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쓰레기 배출 줄이는데 직방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종량제 봉투 가격 올리는 거? 글쎄요. 그런 거 없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무게당으로 해서 돈을 받는? 기자님은 지금 한 달에 종량제 봉투 얼마 지출하시는 것 같으세요? 저요? 저 일주일에 한 장 씁니다. 20리터죠? 20리터로? 20리터. 많이 네. 쓰네요. 20리터 일주일에 한 장? 일주일에 한 장? 많이 쓰네? 아, 많이- 20리터 말고 10리터. 10리터. 10리터로 일주일에 한 장. 10리터면 한 300원 치면은 네. 한 달에 1,200원이거든요. 예. 두 배로 올려도 2,400원. 그래. 그 쓰레기 봉투 값 올리는 건 별로. 그리고 다 보통 장 볼 때 어떻게 하나 해야 더 되나? 사면 뭐 한 450원. 그래서 감이 없어요. 그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을 통해서 줄이도록 유도하자라고 하는 것들은 뭐 일부 사람들은 영향을 받겠지만 전체적으로 크게 효과는 있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은 이거는 좀 장기적으로 봐야 돼요. 이게 당장 우리가 체감할 수 있을 만큼 확확 줄어들기는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사실은 생산 단계에서의 재질 구조 개선부터 먼저 손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김 같은 거 있죠. 네. 김 보면 밑에 받침대 있잖아요. 예. 에. 그거 뭐 들어있냐? 폭풍 스트레스. 지금 이 그 트레이 없는 김도 생산하거든요. 예. 아, 김. 예. 예를 들어서 김이 봉지마다 다 이렇게 플라스틱 받침 있잖아요. 맞아요. 아, 그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품을 소비를 하게 되면은 구매하는 순간 쓰레기는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 때부터 포장을 간소화하는 에코 디자인들이 좀 계속 도입되지 않으면 소비자 노력만으로 줄이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쓰레기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좀 에코 디자인이 계속 확대 강화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소비자 실천 단계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일단
진짜 아예 쓰레기 발생량 자체를 원천적으로 줄이는 방법, 다음에 분리 배출을 더 잘하는 방법, 이게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줄인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소비를 덜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워낙 개인의 선택이라서 좀 효과가 불확실한 부분들이 있는 것인데 다만 이제 지자체가 캠페인을 할 때는 좀 구체적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계속 쓰레기 다이어트 선언 막 서약서 자꾸 이런 캠페인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로는 우리 행동이 변하지 않습니다. 타겟을 정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요새 그 물티슈 사용량이 증가하거든요. 가정에서도 근래 사용 안 하고 다 물티슈로 닦거든요. 맞아. 근데 싸니까. 물티슈는 100% 쓰레기고 종량제 봉투 안에서 물티슈의 비율이 생각보다 높아요. 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우리가 진짜 쓰레기를 줄이고 싶다, 시민의 실천들을 바꾸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물티슈를 좀 덜 씁시다라는 캠페인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타겟을 정해서 들 씁시다는데 이게 한 봉지에 뭐 1,000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싸면 그냥 그 편하게 쓰는 거를 이겨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나의 좋은 뜻이 몸이 네. 당장 편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캠페인을 할 수는 있지만 네. 효과가 바로 직접적으로 나타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은 불확실하고 어쨌든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것은 계속 장기적으로 반복해서 시민들을 설득을 하고 그 설득의 결과 시민들의 행위가 변화하는 뭐 이런 좀 복잡한 과정을 네. 거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좀 생산 단계에서 아예 좀 더 줄여주는 그런 조치들이 조금 더 빠를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분리 배출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잘못된 상식에 의해서 분리 배출을 못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양파망 같은 것도 비닐로 분리 배출 대상이거든요. 아. 근데 양파망 쓰레기로 버리시는 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양파망 비닐로 분리 배출합시다. 그다음에 그 배달 용기에 국물 자국이 네, 배어 그거. 있다고 쓰레기로 버리고 비닐에 종이라벨 붙어 있다고 쓰레기로 버리고 예. 뭐 이런 좀 잘못된 상식들을 좀 바꿔서 분리 배출을 더 하게 할 수 있는 잠재량은 조금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네네. 두 번째로는 분리 배출 품목을 계속 늘려줘야 돼요. 아 이거 좀 줄여야 되지 않아요? 아 이게 나는 버리는 사람들한테 한 5개 이상 종류로 자꾸 버리게 뭐 20가지도 할 수는 있겠죠. 종류야 뭐 얼마든지 있을 테니까.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난 좀 반발이 그러니까 더 심해지지 분리 배출 네. 그 각각 분리해야 될 거냐 아니면 배출할 때는 한꺼번에 배출할 거냐의 네.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가지수는 더 지금보다 더 늘어나야 실질적으로 재활용량이 늘어날 거다. 그게 예를 들어서 쉽게 예를 들면 요즘 집에서도 커피 많이 내려 먹잖아요. 네. 네. 그럼 커피 찌꺼기는 지금 종량제 봉투예요. 그쵸. 예. 근데 커피 찌꺼기도 그냥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면 되거든요. 아. 맞아.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시설에서 재활용하면 돼요. 예. 다음에 뭐 양은 얼마 안 되겠지만 가정에서 소량 발생하는 식용유 같은 거 있죠. 네. 식용유도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면 돼요. 아, 그래요?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면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하는 시설에서 이 폐수를 짜내고 이 폐수에 기름이 뜨잖아요. 네. 이 기름을 걸러내요. 이게 엄청나게 비싼 값으로 팔려요. 요새 이게 바이오 연료의 원료거든요. 심지어는 미국으로도 엄청나게 수출이 돼요. 네네. 미국에 수출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미국 수출을 금지해야 된다. 요새 이런 폐식용유 풍기 현상이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가정에서 하수구로 버리는 이 폐식용유 같은 것도 다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세요. 아. 심지어 이제 삼겹살 굽고 기름. 나오는 네, 너무 기름도 그게 궁금했어요. 음식물 쓰레기. 붙여서 원래 그래서 항상 제가 이게 네. 붙여가지고 그 쓰레기로 버리고.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면 된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 너무 근데 이렇게 정답이 이제 예를 들어 어떤 권위 있는 분이 얘기하시면 오케이 뭐 그런데 내가 그냥 집에서 뭐 사람들 밥 먹다 야 이건 저 음식물 쓰레기야라고 버리면 야 이 전부 네, 이러면서 그쵸, 이제 그쵸. 옆에서 막 난리들이 나요. 아니, 지금은 뭐 커피 가루라든지 커피 식용유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지침상 쓰레기예요. 그러니까 정부 지침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아 지침이 바뀌어야 된다고? 네네. 허봐 이렇게 온선이 오니까 미쳐버립니다 아주. 아 그럼 우리 이제 서로 욕하진 말기로 하고 너무 왜냐면 이게 조금 틀릴 수도 중요합니다. 있지만 맞아요. 그래도 분리배출 안 하는 것보다는 시도하는 게 나은 거니까 계속 하고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들이 일회용 기저귀 재활용 사업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기저귀가 재활용이 돼요? 네네. 기술적으로 상용화됐어요. 아
뭐 그러니까 상상을 하지 마시고 됩니다. 어쨌든. 아, 그래요. 네네. 신기하다. 예, 그 기저귀 안에 있는 그 펄프라든지 빼고. 비닐 같은 것들을 다 네, 재활용하거든요. 그러면은 요새 요양원 같은 곳에서도 성인용 기저귀 엄청 나올 거예요. 엄청 나오잖아요. 진짜 기저귀 큰 쓰레기예요, 진짜.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어린이집이 밀집돼 있잖아요. 네. 어린이집 같은 곳에서 그 기저귀 엄청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따로 모아줘도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꾸 시민들의 실천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너무 불확실하고 효과가 없어요. 맞습니다. 제 얘기가 그거예요. 이게 네. 뭔가 좀 더 구체적인 네.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맞습니다. 기술 개발해야 되고. 네, 근데 이제 이런 참 걱정이 많네. 네, 똥은 이런 어떻게 이제 처리하냐고 지금 애들 똥을. 그러니까 쓰레기들 상상을 하지 마시라고. 쓰레기들이 너무 많이 예전보다 확실히 쓰레기가 많아진 건 사실이에요. 종류도 많아졌어요. 네. 책 같은 거 포장하는 겉에는 은박이고 안에 스티로폼 비슷하게 아. 들어있는 그런 건 어떻게 버려야 되나도 고민이. 근데 어쨌든 저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그냥 인프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의 분리배출을 더 열심히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장기 플랜으로 계속 캠페인을 해야 되겠지만 조금 더 당장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결국은 인프라로 문제를 먼저 해결해 줘야 되는 것이고 네, 그러기 맞습니다. 위해서는 저는 그 전처리와 소각 이것들을 좀 믹싱해서 네네네. 조금 더 다양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네. 리스크를 줄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꾸 뭐 이렇게 무슨 저 가공식품 이렇게 만들어진 공장식품 이런 거 말고 그냥 막 고구마 삶아 먹고 그쵸. 거기에 그냥 동치미국물 마시고 하면 그렇죠. 쓰레기가 훨씬 줄어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장르만 쇼핑몰의 고구마와 동치미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특히 요즘 뭐 밤에 올림픽 보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때 이제 답답한 마음, 예, 그 뻥 뚫리게 하려면 역시 그 동치미 아니겠습니까? 네, 한번 맛들 보시겠어요? 네. 요 고구마와 찰떡궁합 동치미. 아, 참 이렇게 맛있는 친환경 고구마가 있다는 거는 우리에게는 진짜 금메달보다 더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그래서 쓰레기도 안 나옵니다. 요거 뭉치면 얼마 안 되거든요. 아, 그리고 껍질 왜 버리죠? 최 기자님? 아, 저는 따로 먹으면 안 될까요? 껍질 드시는 거예요. 그런가요? 고구마 껍질 다 먹는 겁니다. 쓰레기 배출 줄여야 하는구나. 전 나중에 이거 밥에 따로 싸 먹어요. 고구마 껍질은. 그래서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를 했고요. 고구마가 아주 달큰한 맛. 예. 또 게르마늄 함량이 높은 무안의 그 적토, 예, 황토, 여기에서 이제 해풍까지 맞아버립니다. 땅은 게르마늄이고 해풍을 맞아버리니까 도저히 이건 맛없을 방법이 진짜 없어요. 맛있어요. 예,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해풍 하나만 맞아도 그렇게 다는데. 자, 그래서 요 고구마와 함께 동치미, 요건 또 수제 동치미잖아요. 맞습니다. 아유, 여기다 누가 또 일회용 포크 갖다 놨냐. 아유, 참 우리 지금 쓰레기 하고 있는데. 네, 이거 그냥 다 마시는 겁니다, 입으로. 아시겠죠? 네. 요거 대략 한 70% 정도 숙성된 상태에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아마 댁에서 조금 더 새콤하게 드시고 싶다. 그러면 그냥 한 2, 3일 더 내놓고 드시면 되고 아니면 이제 사실 요때가 제일 맛은 있어요. 그래서 요때 그냥 바로 댁에서 드시면 너무 좋습니다. 3kg에 26,500원 그리고 고구마는 3kg에 17,000원. 네. 가격도 좋고 맛도 좋고. 아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이거 구우실 때 약간 더 많이 구우세요. 그러니까 오버쿡을 해야 훨씬 더 맛있게 고구마? 네, 먹을 수 있습니다. 고구마는 약간 중불에 조금 한 2, 30분 오래 한번 두시고 그 다음에 강한 불로 한 15분 딱 구우면 그때가 최고 맛있습니다. 전 팁 하나 드렸고요. 우리 네. 쓰레기 박사님도 고구마 맛있게 먹는 법 있을까요? 우리 집에서는 그냥 슬라이스로 해서 아 에어프라이 돌리세요. 예. 고구마 칩. 애들 간식용으로. 맛있겠다. 에어프라이어요. 네, 에어프라이어 진짜 잘 맞죠. 찰떡이에요. 네. 그 좀 너무 전기를 많이 쓰는 건 아닐까요? 아, 조금 실망입니다. 생우유랑 드실 줄 알았거든요. 생고구마. 그건 아니었. 네, 그건 아니었습니다. 자, 하여튼 요거 고구마와 동치미 맛있게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쓰레기는 좀 줄이긴 줄여야 됩니다. 예, 물론 뭐 개인한테 다 이렇게 강요하고 뭐 이럴 수는 없긴 한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많이 버리는 것 같긴 해요. 저도 가끔 이렇게 보면 와, 이거를 뭘 쓰려고 이렇게 많이 버리나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소비가 좀 너무 지나친 것 같다 생각을 좀 합니다. 저도 반성하겠습니다. 배달과 온라인 때문에 점점 더 증가할 수밖에 맞아요. 없긴 해요. 맞아요. 회사에서는 이 종이 있잖아요. 이걸 진짜 많이 써요. 아, 태울 A4용지. 수라도 있잖아요. 그 태울 수는 있지만 아, 회사에서 지금 그 사각지대가 뭐냐 화장실 핸드타월. 그건 그쵸. 재활용이 안 되는 종이거든요. 핸드타월. 핸드타월은 아. 폐지하고서 그럼 재활용이 안 돼요. 핸드타월만 따로 모아야 돼요. 아, 그 지금은 대부분은 다 종량제 봉투로 가거든요. 네. 아. 근데 핸드타월 모아서 따로 재활용하지 않은 캠페인도 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회사 차원에서 핸드타월도 따로 재활용하자라고 네. 하면은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겠죠. 전 원주 선생님이 저 핸드타월 8번 쓰신다. 아무튼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우리 모두 쓰레기는 좀 줄여보는 걸로. 이게 답이 없습니다. 네. 그럼 우리 박사님은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고 또 쓰레기 줄이는데 많이 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기술 개발. 아까 그 아이디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소각 전처리. 전에 한번 전처리. 전처리한다. 홍수열 자원순환 사회경제연구소 네. 소장님이셨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두 기자님도 고생 많으셨고 네. 입에 지금 가득 들어가고 제가 멘트가 네. 좀 잘 안 나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